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또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 우리 언론사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취임한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에 일요일도 없이 집무실에 나오고 여러 일들을 살폈습니다. 제가 취임 당시에 우리 성남시의 상황은 정말 제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고 또한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됐던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정말 정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이 비정상으로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그런 우리 시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장동, 백현동, 기타 여러 개발 사업들에 있어서의 많은 특혜 비리 의혹 사건들, 그래서 국민적인 따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 시민의 자존감은 훼손되고 또 분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성남 시민의 입장에서나 또는 시정 운영상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초기에 파악을 했습니다. 대장동 등 그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했던 것은 빼더라도 분당구 보건소 사업, 좋은 위치에서 시민들에게 보건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가 저 야탑동 저 구석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제가 교통 좋고 위치 좋은 현재 보건소 자리에 새로 고층 건물로 신축을 해서 그 공간을 잘 시민께 제공해드리고 또한 시에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대왕저수지도 1,5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수변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둘레길, 어떻게 보면 둘레길입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또 하였는지, 또 판교 구청사 부지, 판교의 노른자의 땅은 놔두면 저절로 땅값이 몇 배씩 오를 수 있는 땅을 또 매각을 기업에 매각을 해서 하는 문제, 그리고 분당 수서 소음 저감 터널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 이 공사 기간이 4년인데 9년째 또 10년째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1원 한 푼 물리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막대하게 초래한 그런 공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버젓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정자동 힐튼 호텔 사업도 또 많은 의문점이 많았던 사업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나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나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가 취임하자마자 또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있었던 우리 시청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가 됐고 의혹은 많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를 우리 시정의 정상화를 조속히 달성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에 있어서나 또 인사, 또 공직 문화, 일하는 풍토 이런 데 대해서 공정과 혁신을 해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정상화는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정상화에 추진했습니다.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 시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3년여의
아마 여러 가지 시정 운영이 민선 7기도 어려웠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소통이 많이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소통 서비스를 작년 9월 중하순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말까지 9천 건 이상의 시장에게 바란다 문자 전용 서비스 쌍방향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의 90% 이상 답변을 다 나간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뭐 도로가 파여서 다치기 쉽다. 그럼 뭐 며칠 만에 그냥 바로 조치 완료. 이런 일들을 즉각 해내고 또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시장실에서 또는 현장에 가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100건 이상 했습니다. 아마 사람 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안, 또 민원 현장, 또 여러 가지 또 주민 간의 갈등, 사업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접수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개인의 권력으로 시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마음대로 이루어져서는 지난 시기에 그런 시정의 오류들을 범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시의 정책을 또 시정 방침을 좀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제출해낼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을 기초지자체 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최초로 바로 월요일 날 이번 월요일 7월 3일 날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또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한 인사혁신이었습니다. 지역색을 탈피하고 그리고 능력 위주의 또한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이런 측면을 위주로 하고 또 인사청탁을 과감히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산하기관장이 있어서는 채용의 공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최대한 지키고자 노력을 해서 큰 잡음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기하는 사업 추진에 대표적인 큰 사업으로서 백현마이스 사업을 우선 공모지침서 작성 내용부터 제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서 문제가 있었던 개발이익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막지 못했던 그래서 특혜가 되고 지금 큰 사건이 되었듯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윤율을 6%에서 10%로 공모지침서에 넣어서 했더니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된 컨소시엄에서 6%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침을 절대로 이것은 뭐 아주 불변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모지침서의 여러 내용들을 우리 주무부서와 함께 열심히 검토해가지고 그리고 평가위원도 공모지침서 평가위원도 아주 공개 채용을 했고 또 사업자 선정 그 평가위원도 뭐 몇 가지 이제 명단 유출됐다 등의 잡음이 있지만 제가 우리 시청에 우리 감사관실 통해서 철저히 감사를 한 결과 그 뭐 불확실한 것들이 많고 또 사업의 최종 그 협상자 그 선정되는 과정에 전혀 하등의 영향이 없었다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례 2, 3부지의 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도 공모지침서를 변호사 자문 이런 거 다 받아서 지금 7월 하순경에 이제 기업 이제 신청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또한 청렴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감사원 출신의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와 또 인적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한 또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 정상화 목표를 가지고 지난 1년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1년간 추진했던 주요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었던 공약 사업은 총 148개로 정리를 인수위 과정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완료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20개 가까이 있는데 이 개수가 문제가 아닌 것이 추진을 하다 보면 이제 용역도 줘야 되고 여러 그 절차들을 이행하는 시기가 처음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공약 사업들이 완료가 되는 시기가 민선 출발 한 뭐 2년 차 이렇게 되면 많이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처음 바로 했던 것이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 세대에 재산세 50% 감면을 바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또 분당의 빌라단지 종환원 이것도 바로 정리를 깔끔히 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23만 원 범위 내에서의 무료 지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안타깝게도 정자교 사고가 올해 4월 5일 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남이 몇 년 전, 오래전에 그 판교에 환풍구 또 붕괴 사고도 있었죠. 근데 이제 한동안 참 잠잠했었는데 4월 달에 정자교 인도부 붕괴 사고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하고요. 근데 대비를 인간인 이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이 어디서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사고의 조짐이 보인다면 그 이후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또 관의 역할이고 또 그것은 가정이나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2018년에 있었던 야탑 식교 보도부 침하 사건 캔틸레버 방식 똑같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보니까 캔틸레버 방식의 그 외파리 공법이라고 그러죠. 기둥 없이 인도부를 이렇게 차도부에 갖다가 이렇게 철근으로 붙여놓는 거. 그게 뭐 고양시 같은 데는 제로. 우리 일기 신도시에 없습니다. 한두 개 어디 빼놓고는 그런 공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그 시공사 상대로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나가서는 LH 상대 그 당시 시행자는 LH입니다. 왜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왜 분당에만 20개씩이나 이렇게 탄천 교량을 캔틸레버 공법이라는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LH 상대로도 추후 소송을 또 검토하고도 있습니다. 그 이제 야탑 식교 이후에 이 분당구청에서는 이 매뉴얼 교량 안전 매뉴얼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저도 중대 시민제 조사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매뉴얼 야탑 식교 때 뭔가 이제 대처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지가 않았다 이런 그 추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 임기 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참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좀 더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아주 철저히 챙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이 조사 과정에서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보면 이번에 정자교 사건 물론 이제 야탑식교보단 정말 인명 피해가 있는 큰 사고였지만 저희는
그 정밀 안전 진단이라는 것을 다 했습니다. 교령에, 분당에. 그랬더니 전부 다 그 전에는 정밀 안전 진단이 아니고 좀 약한 단계인 점검에서 나온 결과는 다 뭐 B, 뭐 C, 주로 B가 많고요. 그리고 양호 이런 것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진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돈도 예산도 많이 들여서. 그랬더니 전부 다 불량이에요. 탄천에 있는 분당의 이 교량들이. 그래서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1,610억이 들어요. 갑자기 이건 뭐 예상에 없던 예산이라. 그래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이제 인도부를 완전 재시공해야 되는 교통량이 많고 또 차도를 또 일부 보도부로 이렇게 내기 어려운 이 교량은 또 완전 양쪽 다 재시공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차도부를 일부 보도부로 쓰면서 재시공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1,610억 예상됐던 비용이 770억, 그러니까 840억이 절감되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액수의 변동은 뭐 실제 진행하다 보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특별도시를 지향 이제 하고자 몇 가지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첫째는 4차 산업 추진단을 조직 개편을 해서 완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는 4차 산업 둘째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로 한 시 포함해서 9개 기관이 협약을 작년 10월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가 졸업을 해서 현재 90% 이상이 지금 팹리스 기업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천대 반도체공학회, 성남시 팹리스 산업협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자동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이제 좀 더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12월 31일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12월 말까지 지금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탑밸리 조성과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마이스 복합산업단지가 4차 산업 특별도시의 지원시설로서 추진하고 있는 바 투명하게 진행을 해서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2월 27일까지 실시 설계 인가 신청을 시하면은 됩니다. 현재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위례의 2, 3부지 2만 평하고 2천 평짜리 그 부지에 첨단 기업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경에 이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내외 기업들의 기업 또는 대학들과 협력해서 산업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도 스탠퍼드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이 그런 기업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그런 실리콘밸리가 발전할 수 있었듯이 저희도 산업 간 협력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대학원이 뭐 조금씩 있는데요. 카이스트 뭐 성균관대 AI 대학원이 판교와 저 킨스타워에 있는데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규모 있는 AI 대학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재학교 인재를 청소년기서부터 또는 아동 때부터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영재학교 유치를 위해서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또 맺으러 우리 성남시도 했지만 또 미국의 그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턴시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고 또 2층짜리 건물에 KSBC 성남 비즈니스 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미셀 스틸 연방 하원 의원 우리 한인입니다. 그분도 오셔서 보시고 뭐 그 인근 도시에 뭐 시장 뭐 또 시의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주 큰 관심 속에서 저희가 개관식을 성황리했습니다. 현재 여기 22개의 기업이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21개의 기업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총 현재 43개의 기업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때 가서 코트라 LA관까지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LA 무역관을 가서 코트라 무역관을 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성남시로 보지 말고 코트라에서는 대한민국 기업으로 보고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협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차적 특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 아까 말씀드린 인재 양성 추진 계속 또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동 바이오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타밸리 지금 아까 했던 거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LA 그 플러턴시 방문은 그 성과 외에도 우리 성남이 가졌던 또 해외 동포들도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많이 이미지가 안 좋다고 많이들 우려하시고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러한 우리 오픈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미국의 SBS 또 KBS에서 다 취재하고 저도 인터뷰하고 다 해서 아마 많은 그런 이미지들이 부식하는 데 기여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가서 한미동맹 70주년 또 6.25 한국전 73주년 등에서 미국 교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함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그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민선 1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실시했거나 또 앞으로 실시를 더 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복지도시 구축입니다. 전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또 대도시에서 최초로 올해 10월부터 진행합니다.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타바이러스라든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을 우리가 대상을 확대해서 무료 백신에서 전염병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가급적 청정한 성남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치매 선별검사, 간별검사 지원 사업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께 33만 원 범위 이내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70세 이상 23만 원 이내 버스 요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또 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스마일 통장 등등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희망 키움 통장 등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어려운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서 함께 발전하는 성남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청년이 꿈꾸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올패스 사업이라고 일명하는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혼과 출산. 우리 점점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부정적 인식 또 따라서 출산도 저하되고 있는 이런 국가적 위기 사태에 우리 성남시가 여러 가지 출생률 높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또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해서 솔로몬 데이라고 해서 27세에서 39세 미혼 청년들 만남에 그걸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9일까지 2차까지 해보고 이제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더 확대를 해서 할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그 작업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행정 인턴, 또 청년들의 행정 인턴, 또 대학생 동절기 하절기 인턴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판교의 파스테르 연구소에 고등학생과 또 대학생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 보증금 보증금 이자에 연 3% 이내에서 지원하고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더 있습니다만은 대략 청년이 좀 우리 기성세대가 또 우리 관에서 청년에 대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런 시책들을 펼친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업을 더욱 앞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리 성남은 보온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온회관과 현충탑이 저 구석에 있는 것을 우리 시청 광장 쪽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공자 배우자 65세 이상 수당을 월 10만 원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분들에 대한 우리 예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뭐 국가가 존립하는 이상 대단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곧 개소를 하게 됩니다. 모란에. 그리고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여러 차치돌 사업에서 민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또 안타깝게 아직까지 또 고독사 또 어려운 분들의 그런 또 사망 사건들이 또 이어지는 데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더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노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돌봄 어떤 지원 사업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지금 구축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장애인 대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사기막골 저 위에 구석에 자그맣게 있는 것을 신흥이동에 아주 크게 26년 3월에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친화 도시로서 뭐 아동 친화형 놀이터라든가 또 대형 장난감 대여해주는 그것을 중앙동에서도 몇 달 전에 개소를 했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돌봄터 학교 돌봄터가 지금 이제 4호점까지 됐고 5호점을 어저께 하원초등학교 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성남시와 또 MOU를 맺어서 내년쯤 아마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크게 네 번째로 노후도시 우리 성남이 일기 신도시 분당 그리고 또 수정중원의 이 도시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도시를 명품 도시화하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계류되어 있는 것에 저희가 우리 분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단지나 또 단독주택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로 추진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소외감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그 종상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빌라 단지도 빌라 단지는 해결이 됐지만 또 앞으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의 같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재건축 뭐 전부 해야 될 상황이죠. 또 몇 개 동에 최근에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입주들이 다 했거나 끝나거나 하는 중입니다.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주민의
바람 또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이 지금 있습니다. 수진동 쪽이나 태평동, 탄천 가까운 지역의 원도심 지역, 그리고 일기 신도시 중에도 이도 야탑이나 임해동 이런 쪽에 고도 제한 때문에 이 고층으로 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주민 부담을 줄여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크게 다섯째로 교통 허브 추진입니다. 성남이 특례 도시는 아니지만 인구는 93만쯤 되지만 정말 이 행정 수요나 이런 유동 인구 여러 가지 이 도시의 활력으로 봐서는 특례시를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허브를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하철 분야에서 걸려 있는 것이 8호선 연장 그리고 위례 3동선 연장, 3호선 연장 이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는데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사업은 저희가 위례에서 이제 전국 최초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1, 2호선은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 만구축 계획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중단됐던 것을 다시 좀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철도 사업에 트램 같은 것은 우리 시사업으로 시비용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철도 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3천억, 그 올해도 700억을 편성해서 적립을 하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연제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급행 버스 체계 SBRT라고 하는 뭐 흔히 이렇게 일반인들이 아시기에는 그 버스 중앙차로제 이것을 산성대로 1단계로 해서 25년 성남대로까지 해서 성남대로 2단계 그래서 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섯 번째로 시민 여가 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와 또 힐링에 대한 그 욕구가 우리 시대 발전할수록 많습니다. 그 탄천 르네상스 열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탄천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만 탄천은 우리 성남 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또 사고는 사고대로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 잘 만들어서 탄천을 명품 탄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공원 이 중원구에 있는 대원공원은 4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 상대원 2동, 중앙동, 하대원동, 성남동 그런 큰 공원인데 그것이 그동안 그냥 뭐 산책길 정도 뭐 그 정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좀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테마공원으로 3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대공원, 희망대공원은 원도심의 랜드마크, 스카이워크까지 다 여러 가지 해서 내년 말까지 아주 멋지게 희망대공원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은 생태문화공원, 수변 공간을 이용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율동공원 바로 그 수변에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새마을연수원 가는 쪽으로 해서 오토캠핑장과 또 피크닉장을 조성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공원은 주차난이 심한데 현재 94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2배 이상 늘려서 204면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또 이러한 전체 우리 공원에 대해서 6군데 맨발 황토길을 길게는 1km 이상 또 짧게는 500m 이렇게 해서 맨발 황토길 조성을 아주 수준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수진공원, 대원공원, 중앙공원에 먼저 3곳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크게 7번째로 시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사업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아주 투명하게 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이제 추진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 과정에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우려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당구 보건소 현재
야탑동 349번지 현재 있는 자리에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 621번지 저 야탑 저 구석에 있는 거기는 토지 부지 매입도 몇 년에 걸쳐서 그동안에 민선 7기 했지만 30% 정도밖에 매입을 못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팔질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구석입니다. 분당 전체 50만 인구가 사용할 보건소가 교통도 안 좋고 저 구석에 간다는 것은 그런 적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그 자리에서 또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층수 올라갈 수 있는 한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보건소와 다른 또 기능으로 써서 우리 성남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잘 계획을 해서 갖고 나가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역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또 위례에 있는 위례 스토리박스, 또 구미동에 30년간 방치되어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그리고 성남동 종합운동장 노후화된 종합운동장과 그 구청 부지,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우리 성남에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런 유휴부지들을 저희가 어떻게 정말 소중하게 잘 써야 되는가 해서 좀 많은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기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한 것도 있고 이미 비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다 이 사정에 맞게 잘 지금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성남시 자체를 거대한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로 저는 만들고자 합니다. 1판교, 2판교, 3판교, 올해 2판교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는 글로벌 비즈센터 5천 평 규모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3판교에 1만 평 규모의 반도체 복합 공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 판교, 우리 이왕에 아마 전국의 한 44%의 팹리스 기업들이 판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가일층 좀 집중해서 전국 최고의 팹리스 중심 밸리로 판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동의 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례도 마찬가지로 기업 추천해서 8월 말까지는 기업 입주 기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동안 예산 절감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바로 재정혁신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497개 사업을 검토를 해서 올해 예산에 258억을 절감했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1,402억 원을 절감해서 또한 각종 정책 검토를 통해서 예산 997억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2,657억을 절감을 한편 했습니다. 그리고 모란 주차장 문제 심각해서 주차난 해결하고자 했었는데 주차 타워로 하려니까 230억 예산이 나와서 제가 그것을 또 방향을 틀어서 그 완충 녹지 그 주변에 뒤로 해서 지평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230면 해서 8억 230억을 8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올해 12월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 주차 문제, 모란장 주차 문제는 올해 연말이면 다 해결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22억을 절감했습니다. 또 판교 쪽의 운중동 주차타워 건립, 그 도계공에서 관리하는 현재 지상 주차장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민원과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또 반드시 현재 한 80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공간을 좀 몇십 대 더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원 문제라든가 또 130억의 예산 이런 문제들 제가 현장을 가보고 부서와 잘 논의해서 그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0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또 성남FC 운영 개선 방안을 통해서 작년에 추경까지
150억 가까이 소요됐던 예산을 올해 73억, 그리고 추경 포함해서 한 90억 이내에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정동 하수종말 처리장 지하화에 따른 옆에 공원 부지를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하화하면 그 지상에 사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그 운동시설이나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주차장이나 등등등. 그래서 그것을 57억 원을 절감하면서 그 공원 부지 사유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량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840억 원, 그런 아이디어로 무조건 보도부가 취약하니까 다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제 해결 방안이고 답일 수가 있는데, 예산을 정말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니 또 다른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40억 절감돼서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민선 8기 1년 기간에 이게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론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러지 않고 또 하는 데 따라서 좀 변경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4천억 가량의 예산 절감에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끝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예, 저 신상진 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또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남시를 정말 올바르게 만들어서 잘못된 거 뜯어 고치고 적폐가 있다면 청산하고 해서 정의롭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 희망도시 성남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원하는 꿈꾸는 그런 성남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어떻게 실증되는가를 보여주는 실증도시, 전화위복의 실증도시 성남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또 앞으로의 2년 남은 기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또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